안녕하세요. 저는 한문을 가르치고 있는 창현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한자와 어휘에서 단어의 짜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라는 거는 어휘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해서 한자로 된 어휘의 관계, 한자로 된 어휘의 짜임을 오늘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도전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실현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셔서 마지막에는 성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복습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부수하고 그 다음에 한자 사전에서, 자전에서 한자 찾는 방법 3개를 배웠습니다. 자, 부수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한자 사전에서,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데 기본이 되는 글자다. 그리고 한자의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쵸?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 사전에서, 자전에서 한자 찾는 방법 3개. 가장 대표적으로 찾는 방법이 그쵸? 부수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시간을 단축해서, 절약해서 찾는 방법이 무엇을 알고 있으면? 그쵸? 음을 알고 있으면 음을 이용해서 한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수도 모르고 음도 몰라요. 해서 좀 무식하게 찾는 방법이 총액을 이용해서 한자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단어의 짜임을 보도록 할 건데 5개가 나와요. 자, 우선은 주술 관계, 그 다음에 술목 관계, 그 다음에 술보 관계가 있는데, 자, 주술은 주어와 서술어예요. 자, 그 다음에 술목은 서술어와 목적어예요. 자, 그 다음에 술보는 서술어와 보어예요. 자, 그런데 우리말에 어순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의 어순은 가장 먼저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죠. 자,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을 가리키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어는 서술어의 부족한 뜻을 보충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뭐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식관계는 앞에서 뒤로 수식해준다, 꾸며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관계는 제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주술관계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와 서술어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말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나 보어, 서술어니까는 주어, 서술어. 우리말의 어순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술 관계에 해당하는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출이 나와 있어요. 자, 해일에 나가다 출입니다. 해서 해가 나가다, 해가 뜨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해가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나가다가 되겠죠. 해서 해일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나가다 출, 뭐 뜨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해가지고 주어 서술어 우리말의 어순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가 나와 있어요. 자, 해연인데 두음 법칙, 그래서 연이라고 읽죠. 자, 그 다음에 적다 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나이가 어리다예요. 이때 해라는 거는 나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적다라는 거는 어리다, 뭐 젊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해서 이 나이가까지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어리다가 서술어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해연 이게 주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적다 소가 서술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우리말의 어순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적을 소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가 있죠. 작을 소가 있으니까 모양이 비슷하니까는 이 모양을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화가 나와 있어요. 자, 사람인의 화목하다 화예요.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화목하다가 되겠죠? 이때 사람이가 주어고 화목하다가 서술어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 인이 주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화목하다가 서술어니까는 주어 서술어 우리말의 어순과 일치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목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와 목적어와의 관계예요. 자, 우리말의 어순을 보면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죠. 목적어, 서술어. 근데 서술어, 목적어. 그러니까 어순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목관계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읽다 독의 책서예요. 자, 해석을 하면은 책을 읽다가 되겠죠. 읽다의 대상이 책이니까는 이 책을이 목적어고 읽다가 서술어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읽다 독이 서술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책서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어 목적어. 근데 해석을 하면 목적어 서술어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다수의 몸신이에요. 해석을 하면은 몸을 닦다가 되겠죠. 자, 닦다의 대상이 몸이니까 몸을이 목적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닦다가 서술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닦다가 서술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몸, 이 신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서술어 목적어, 목적어 서술어. 그래서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국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다의 나라 국이에요. 자, 해석을 하면은 나라를 사랑하다가 되겠죠. 사랑하다의 대상이 나라니까는 나라를이 목적어고요. 사랑하다가 서술어예요. 자, 근데 앞에 있는 사랑하다애가 서술어고요. 나라 국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서술어, 목적어. 근데 목적어, 서술어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보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보관계는 서술어, 보어죠. 자, 그런데 우리말의 어순은 보어 서술어니까는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술보관계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등산이 있습니다. 오르다 등의 산이에요. 자, 해석을 하면은 산에 오르다예요. 자, 그런데 이 등자만 있으면 어디에 오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산이 이 서술어의 부족한 뜻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에가 보어고 오르다가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오르다 등의 서술어고요. 그 다음에 이 산이 보어니까는 술보, 보어 서술어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입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다 입에 학교, 학입니다. 배우다 학자도 있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 학교에 들어가다가 되겠죠. 자, 이 들어가다 입자만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이 학교, 학이 이 서술어의 부족한 뜻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가 보어고 들어가다가 서술어죠. 그래서 앞에 있는 들어가다 입이 서술어고 그 다음에 배우다 학, 뭐 학교 학 이게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술보, 보어 서술어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다감할 때 그 다정이에요. 그래서 많다다의 정입니다. 해서 해석하면 정이 많다예요. 자, 많다 다자만 있으면 무엇이 많은지 모르니까는 자, 그래서 이 정자가 이 서술어의 부족한 뜻을 보충해 주는 거죠. 해가지고 정이가 보어고 많다가 서술어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많다, 다가 서술어고 정이 보어가 되니까 서술어, 보어 서술어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다. 자, 근데 주의할 거 있어요. 자, 해석만 해보자면 정이 많다잖아요. 자, 주술관계랑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해석만 보고 이거 주술관계네? 라고 이렇게 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식관계 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관계는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더 쉽게 앞에 있는 그 한자가 이 뒤에 있는 한자를 꾸며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관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다청의 바람풍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꾸며주면 무슨 바람? 그쵸, 맑은 바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발다명의 달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로 꾸며주면 무슨 달이 되겠죠? 그쵸, 밝은 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푸르다 청에 아까 전에 보여준 그 맑을 청자란 모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름 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로 꾸며주면은 푸른 구름이 되겠고 높은 지위나 벼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흐르다 류. 근데 두음 법칙 유라고 읽죠. 그 다음에 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로 꾸며주면 하늘 흐르는 별이 되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작은 물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병렬 관계예요. 자, 병렬입니다. 자,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있는 관계예요. 자,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인 겁니다. 이해를 잘 해주시고요. 이 병렬 관계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유사 관계가 있고 상대 관계가 있는데 유사 관계는 서로 비슷한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진 경우고요. 상대 관계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진 경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병렬 관계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몸신의 몸체예요. 신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때 몸이라는 거는 명사예요. 이름을 가리키는 품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몸도 당연히 이름을 가리키는 품사죠.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 성분이 같은 말이 나란히 놓였기 때문에 병렬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몸, 같거나 비슷한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유사 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주 가보겠습니다. 집, 우의 집주예요. 자, 집이라는 거는 이름을 가리키는 품사기 때문에 명사고 뒤에 있는 집도 당연히 이름을 가리키는 품사니까 명사죠. 그래서 명사, 성분이 같은 말이 나란히 놓였으니까 병렬 관계고요. 자, 그 다음에 집, 같거나 비슷한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유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무 가겠습니다. 있다 유에 없다 무예요. 자, 이 있다라는 거는 용언인데요. 자, 용언이 뭐냐면은 활용을 하는 거예요. 뭐 있다, 뭐 있고, 있으니, 있어서, 뭐 있음으로 뭐 이렇게 변하니까는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언이라고 하고요. 자, 없다도 없다, 없고, 없으니, 없어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 변하니까 그래서 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언, 성분이 같은 말이 나란히 놓였으니까 병렬 관계인데 있다, 없다라는 건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이런 뜻으로 놓여 있으니까 상대 관계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거에 오다래예요. 자, 이때 가다, 용언 되겠죠? 가고, 가니, 가서, 감으로 이렇게 변하니까, 활용을 하니까 용언이고요. 자, 오다도 오다, 오고, 오니, 뭐 와서 이렇게 활용을 하죠. 변하니까는 용언이 되겠습니다. 해서 용언, 성분이 같은 말이 나란히 놓였으니까 병렬 관계고요. 자, 가다, 오다 서로 반대되는 의미죠. 해서 상대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단어의 짜임을 우리가 다 배웠는데 좀 어려우셨나요? 좀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한문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